미적분 2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고 dy, dx를 구하라 그랬었으니까 미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dy, d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를 t에 대해서 먼저 한번 미분해 주게 되면 목셈이법 쓰면 되겠죠? t제곱 위에 거 미분하면 t분의 1 아래 거 갖다 붙이면 t 마이너스 ln t에다가 아래 거 미분하면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분모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 곱하기 2에 대한 2t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쁘게 정리해 주시게 되면 2t제곱 2에 대한 2t 마이너스 2승이 되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건 1 마이너스 ln t가 되면 되겠습니다. 요 주어진 미분식에다가 t 자리에 1을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분모라는 녀석은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면 될 거고요. 1이고 ln 1은 0일 테니까 1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어서 정답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양수 AB란 조건이 있고 극한식이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구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형태인 것 같고요. 뒤에 녀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극한값 찾을 수 있으니 찾아 나놓고 앞에 있는 극한값을 찾아서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걸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뒤쪽에 있는 극한값을 먼저 찾아주게 되면 최고차한 개수비일 테니까 n제곱 앞에 있는 개수, 이 녀석은 b 플러스 6이 분모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위의 녀석을 제곱하면 b제곱 n제곱 이렇게 시작할 테니까 최고차한 개수 b제곱을 적어주게 되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이렇게 b 플러스 6분의 b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극한식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무한대 분의 빼기 무한대 꼴 형태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형태는 둘에 대한 차수도 같아야 되고 최고차한 개수도 서로 같아야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앞에 거를 무한대로 갔을 때 뒤에 게 없다고 생각해주면 결국 이 녀석은 루트 an이라는 식이 되게 되겠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b고 루트 a가 될 테니까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루트 a라는 녀석이 b랑 같다라는 거, 결국 a는 b제곱과 같다라는 걸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꼴 확인을 했으니까 극한값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자, 검은색으로 적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자, 루트 b 제곱 n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n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이라는 극한값. 자, 뭐 방법은 유리화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 제곱식도 가능합니다.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다라고 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 앞에 이렇게 1이 아닌 다른 개수가 있을 때는 그 녀석을 먼저 꺼내 주시고 하면 좀 계산하기가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b분의 n이 되게 되겠고 마이너스 bn이 된다라고 치면 자, 이 녀석 앞에 있는 식은 b에다가 요 안에 거를 n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면 n 플러스 2분의 b분의 1 2b분의 1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이라는 걸 빼주시게 되게 되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 값이 위에서 구했던 b 플러스 6분의 b제곱과 같게 되면 되겠고 자, 그럼 이 녀석 가지고 2차 방식 만들어 봅시다. 2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 꼴 0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인수분해 주면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b 플러스 3b라는 녀석이 0이 될 테니까 b라는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양수란 조건이 있었으니까 b는 2가 되면 되겠고 우리 아까 ab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죠? a는 b를 제곱한 값이니까 4.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a 플러스 b의 값일 테니까 둘을 더한 값은 6이 되어서 정답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x 이퀄 n과 만나는 점을 요 pn이라고 잡아뒀고요. pn을 지나고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보통 기울기가 이렇게 먼저 주어지게 되면 특히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쓰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때 그 녀석의 x절편, y절편을 잡아뒀고 극한식을 구해야 되는데 pn, qn, pn 아래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기준이 되는 PN이라는 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PN이란 점의 좌표는 n,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3 요렇게 되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만 제가 요렇게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각과 이 각, 저 x라는 각은 45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율관계 1대1 대 루트 1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n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요 길이는 루트 2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녀석의 높이인 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3 y좌표가 될 테니까 결국 이것도 1대1 대 루트 2라는 비율관계를 쓰게 되면 루트 2 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두 개 길이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극한식을 구해야 되니까 저기다 집어넣을 건데 자,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분자는 3 루트 2가 되시면 되겠고 자, 먼저 앞쪽에 루트 2에다가 곱하기 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n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루트 2, 루트 2, 루트 2는 사라져 주게 되게 되면 다시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3분의 3이라는 극한식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거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부분수 형태 쓰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다시 한번 더 인수분해 한번 먼저 시켜볼까요?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3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자,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는 상수 3은 앞으로 꺼내주시고 자, 리미트를 취하면 됩니다. 급수의 합은 리미트를 취하는 겁니다. SN은 뭡니까? 시그마 K 꼴 1부터 n번째까지 저기 있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녀석의 합을 먼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부분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서 먼저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건 극한과 상관없으니까 2분의 1도 앞으로 마저 묶어내 주시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1을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소거되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앞쪽에 두 개인 2분의 1과 3분의 1이 남을 거고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n-1과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n-1과 n을 집어넣은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극한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수 2분의 3에다가 D를 통분해 주게 되면 6분의 5가 되면 될까요? 둘을 계산해 주니까 4분의 5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지에서는 5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역함수가 있습니다. f의 역함수가 보이고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 일단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녀석인데 근데 f랑 g가 역함수의 관계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관찰하게 되면 우리 역함수라는 건 결국 g라는 함수에다가 f를 합성하게 되면 상등함수가 된다라고 정의를 했었고 물론 fc는 바꿔도 됩니다. 근데 여기 g가 바깥에 있어서 g를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해 주게 되게 되면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건 1이 되게 되면서 여기 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g 프라임 f 제로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 f 프라임 제로를 넘겨주게 되면 결국 f 프라임 제로분의 1이 되어서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제로란 녀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저게 주어진 등식을 먼저 뭐 해보자? 미분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통미분하면 2 f 프라임 x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fx 합성함수 미법 썼습니다. 다시 마이너스에다가 f2x를 미분하게 되면 2배 곱하기 f 프라임 2x가 나오실 거고 2에 대한 f2x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이 빠져나가면서 6 곱하기 2에 대한 3x 이꼴 0 이런 녀석이 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게 f 프라임 제로니까 이 식에다가 쌤이
0이라는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f' 제로, 그 다음에 2f0 마이너스 2f' 제로, 그 다음에 2 곱하기 f0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생님 숫자를 하나 빼먹었어요. 여기 2라는 녀석을 빼먹었죠.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맞죠? 여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게 안 빠지면 앞뒤가 똑같은 녀석이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자, 마이너스 6이 꼴 0이 되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 프라임 제로가 여기 들어져 있는데 걔들을 구하려면 뭐 f0의 값을 찾든지 아니면 2에 대한 f0의 값을 통째로 찾든지 결국 저 둘의 값들 중에 하나를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주어진 식이 모든 실수 x니까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선생님이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에 대해서 2 곱하기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f0 마이너스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1이 될 테니까 2 꼴 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2의 f0에 대한 통째로 대한 제곱 2에 대한 f0 빼기 2 꼴 빵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인수분해 되는 꼴이 나옵니다. 2의 f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에 대한 f0 플러스 1이 꼴 빵이 되어서 2에 대한 f0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지수꼴 형태니까 값은 양수가 나오셔야 되겠죠. 자, 이 4를 저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얘는 제곱한 값이니까 4가 되겠고 요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8f'0에서 4f'0를 빼주면 될 테니까 4f'0가 남을 거고요. 6이 넘어가면 요렇게. 그래서 f'0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 녀석을 역수치한 값일 테니까 3분의 2가 되어서 정답지로는 4번을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파이보다 작은 두 양수 AB가 있습니다. 그 AB를 가지고 fx란 요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값. 자, f'x 이꼴 B라는 해가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f'x를 구해서 그 녀석이 B가 되는 어떤 해가 어떤 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이렇게 갈 때 결국 이거 극한값이잖아요. 극한을 계산하듯이 뭐 꼴 확인이나 값 확인을 가지고 요 극한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먼저 첫 번째 f'x가 필요하겠죠. 선생님 f'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미분을 하면 코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x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속에 있는 요 녀석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a는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사인 x가 이렇게 남으면 되나요? 근데 이 값이 우리가 뭐가 되게끔 하는 그렇죠. b가 되게끔 하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bb 약분하고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되면 결국 가라는 조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네요. 자, 그러면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a 플러스 b에 대해서 코사인 x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기는 사인 x라든지 그 다음에 코사인 a 더하기 b 뭐 코사인 x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일 테니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앞에 게 1이 되고 뒤에 게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앞에 게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게 1이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요. 요 옆에다가 계속 달아 써볼게요. 그럼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사인 x가 1이 된다라는 뜻은 사인이 1이 될 때 결국 코사인의 값은 0이 되죠. 요 안쪽에 코사인의 값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코사인 x의 값은 0이 될 겁니다. 우리 일단 코사인 x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 녀석을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한 것을 적어주게 되면 저기에다가 여기가 0이 되면서 요거는 사라지게 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코사인 a가 얼마? 1이 되게끔 하는 거. 자, 그런데 그 a라는 녀석의 값은
7파이보다 작은 양수라 그랬었으니까 여기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정해볼 수 있습니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인 거니까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일 테니까 파이 또는 3파이 또는 5파이 7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숫자들 중에서는 요 세 개가 되겠죠. 그럼 아래쪽의 경우에는 2파이, 4파이, 6파이가 나와서 요 두 가지 케이스, 기억 니은이라 잠깐 두도록 할게요. 요 두 가지의 케이스를 가해서 정리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 극한이 보이니까, 자, 극한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x가 0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자, x분의 사인,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4분의 x라는 녀석의 값이, 극한 값이 있는데, 지금 이 꼴이 극한인 거니까 꼴 확인, 값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분모에 0을 집어넣어 0이 됐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0분의 0꼴을 나타내야 되고 0분의 0꼴을 나타낸다는 건 위에 x 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사인 그 다음에 f a 파이라는 녀석의 값이 얼마?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 fa라는 녀석의 값도 결국 삼각함수 사인 위에 있는 요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파이를 붙인 값이 0이 되어 주려면 요 fa라는 녀석의 값은 뭐가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1, 0, 1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꼴 확인해서 fa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0분의 0 꼴인 거니까 우리 이거를 로피탈을 한번 써버리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거 미분하면 1이 되면 되겠고 자, 여기서 미분하면 코사인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4분의 x라고 적어두시고 속미분한 걸 한번 더 적어주시게 되면 속에 있는 함수는 fa도 상수고 파이도 상수니까 x만 변수죠. 그래서 요 녀석은 요거 두 개 붙여준 게 4분의 그러면 fa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냐면 1차항의 개수가 4분의 fax가 될 테니까 미분하고 나면 얘만 싹 남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될 거고 여기 자리에다가 x 자리 0을 한번 집어넣게 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f a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fa가 되어서 극한값이 요게 됩니다. 이게 지금 a분의 b라는 말인데 이 극한값은 아까 우리 fa를 정해놓은 게 있죠. 요걸 가지고 분류를 나누어서 한번 관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fa가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fa 자리 1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고요. f에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게 a분의 b가 되는데 어떻게 관찰하냐면 잘 보시면 ab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분의 b의 결과도 양수가 됩니다. 결국 극한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왼쪽은 음수인 거니까 이 경우는 맞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a가 0이 된다라면 코사인 0도의 값인 거니까 1이 되면 되겠고 뒤에는 0 집어넣으면 0. 근데 이게 양수인 a분의 b랑 당연히 같아질 수가 없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f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인 건데 fa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요 값은 마이너스 1. 자, 저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1이라는 녀석 값이 a분의 b가 된다.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식 가지고 b는 얼마다? 4분의 a다 라는 걸 관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f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자, 실제로 fa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a를 구하게 되면 사인 그 다음에 a 플러스 그 다음에 b 대신에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4분의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여기 a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기억 니은으로 분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 녀석은 사인 그럼 코사인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게 a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값은 사인 4분의 3a라는 녀석을 만족하고 근데 이제 여기 a 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파이, 3파이, 5파이라고 하는 이 홀수 숫자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니은이라는 녀석을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를 플러스 1로 두겠다는 뜻일 테니까 그럼 요게 4분의 A가 되시면 되겠고 그 값을 정리해주면 사인 4분의 5A가 되면 될 건데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그러니까 A 자리에 2파이, 4파이, 6파이 중에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2파이는 안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 2분의 5파이니까 4파이도 5파이가 되어서 안 되고 6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요 녀석은 2분의 15파이가 되면 될 테니까 2분의 3파이랑 같아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A라는 녀석의 값이 6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B라는 녀석의 값은 4분의 6파이가 될 테니까 2분의 3파이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A 더하기 B 값 찾는 거니까 저기 있는 6파이랑 2분의 3파이를 더해주면 될 테니 2분의 15파이가 이 녀석의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지는 3번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1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주어져 있고요. AB의 길이가 루트 3, 요 길이고요. BC의 길이는 2고 요게 반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F 세타, 그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 20 곱하기 F 프라임 6분의 파이란 겁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요 각도입니다.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라는 걸 좀 하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로 표시하려고 이제 해서 제가 길이들을 한번 표시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게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요 낀 각이 세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있는 AP의 길이를 잡을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AP를 세타로 표시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다른 변수를 한번 표시해 볼 건데 AP의 길이를 편의상 쌤이 T라고 한번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저기서 F 세타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 루트 3 그 다음에 T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서 음함수로 이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타로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미지수를 섞은 T라는 녀석을 섞은 음함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F 프라임 세타라는 녀석을 한번 찾아보게 되게 되면 자, 여기는 2분의 루트 3을 먼저 한번 적어 놔놓고 T와 사인 세타를 곱셈 민법을 쓸 건데 여기서 음함수의 민법을 쓰면 됩니다. 그럼 T를 미분하게 되면 1이 될 거고 T를 지금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T를 미분한 자리에는 dt, d세타라는 걸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대로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t에다가 사인 세타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요 녀석이 돼요. 우리가 요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때 어떤 값? d세타 dt의 값과 그때 t라는 녀석의 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t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 어떻게 잡아낼까라고 했더니 t를 지금 세타에 대해서 표시하는 게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여기 이 반원의 중심을 쌤이 편의상 O라고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O랑 그 다음에 P를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주고 나면 우리 요 길이들은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는 얼마 되냐면 요게 루트 3이고 요 길이가 1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2가 되면 되고 요건 반지름의 길이일 테니까 1이 되고요. 그럼 이때의 각은 얼마 되냐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이에 끼어있는 요 각 있죠. 요 각을 잡아내 주시게 되면 얘는 6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뭐 쓸 수 있냐면 저기 있는 삼각형 OAP라는 녀석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T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잡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자, 1의 제곱은 자,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2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T에다가 끼인과 코사인 그러면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서 이걸 이쁘게 한번 정리해 주면요. 1은 4가 되겠고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dt, d세타이니까 주어진 요 세타와 t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해 주게 되면 좌변은 0이 될 거고 4를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이 녀석을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ET 여기다가 DT D세타라는 걸 한번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4배 가만히 두시고 또 연속도 T와 세타가 있으니까 곱셈 미분법을 쓰게 되면 앞에 T를 미분하게 되면 DT D세타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가만히 두도록 하시고요. 여기 걸 중괄호로 바꿔버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t는 가만히 두시고 뒤에 있는 코사인을 미분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서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걸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데 속에 있는 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한번 더 미분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세타 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때 이제 t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건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요 값이 지금 6분의 파일 테니까 t라는 값이 계속 점점 움직이게 되면 어느 순간 여기서 a, o를 연결시킨 요때 p가 되는 위치거든요. 그럼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거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이때 t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t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요거 0이 될 거고 요게 6, 그 다음에 dt d세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에다가 요 자리에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요거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dt d세타가 되겠고요. 여기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정도니까 0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배 곱하기 dt, 그 다음에 d세타가 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배에 대해서 dt d세타가 결국 0이 되는 거니까 dt d세타의 값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녀석을 f 프라임 세타에다가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 t의 값은 3을 집어넣고 dt d세타 값은 0을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맨 앞에 2분의 루트 3 가만히 두도록 하시고요. dt d세타는 어차피 0이라 그랬으니까 이 값은 사라지면 되겠고 t 자리에 3 집어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을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되시면 되나요? 이 값은 그러면 4분의 9가 되시면 되겠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0에서 저기 4분의 9를 곱한 값일 테니까 요거 5가 되어서 5, 9, 45. 그래서 정답은 45라고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있고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녀석은 아까 등비수열이 an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일 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교대로 반복된 녀석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이 1보다 크게 되게 되면 bn이라는 수열은 an이라는 등비수열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라 녀석에서 급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수렴하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스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나와 있는 5, 4, 6이라고 하는 이 세 항들에 대한 관계식. 요거 딱 잘라보면 요거 없애주게 되면 요거 뭐예요? 등비중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립하면 등비중항인데 등비중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일 테니까 4, 5, 6이라는 녀석은 등비수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볼 건데 결국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을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그 등비수열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원래는 수열 자체가 정의역이 자연수이긴 하지만 등비수열을 우리가 지수함수처럼 취급해 준다라면 자, 공비의 값에 따라서 공비가 1보다 크다라면 이렇게 올라간 녀석일 거고 그때 여기가 y 꼴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 이제 지금 AN의 그래프를 쌤이 우리가 지수함수형처럼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는 뭐가 돼요? AN이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의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BN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y 꼴 AN이고 헷갈리실 테니까 적어둘게요. 그럼 요때 BN은 요 오른쪽 편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AN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비가 우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를 생각하게 되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감소하는 녀석이 나오죠. 이때 y 꼴 1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게 되면 여기를 경계로 해서 앞쪽에는 BN이라는 녀석을 우리 뭘로? AN으로 취급하면 되고 1보다 작아진 녀석에서는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을 취급하면 돼요. 자, 만일에 공비가 1이 된다라면 물론 이 경우는 답이 될 경우가 가능성이 확실히 낮지만 그래도 따져보자라면 자, 여기가 y 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공비가 1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첫 번째 항이 상수함수가 똑같이 나열되는 건데 그러면 그 AN이라는 녀석의 값이 A1이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 숫자가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 위쪽에서 펼쳐진 어떤 상수함수겠죠. 그럼 이때 bn이라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지금 큰 상황일 테니까 항상 a1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a1이라는 값이 1보다 작은 녀석이었다라면 그 값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 녀석이 bn이 되시면 될 건데 그때 그 bn의 값은 an이 1보다 작은 녀석일 테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bn이라는 경우가 나뉘어질 수 있는 걸 관찰했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가부터 천천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가라는 조건을 바라보니까 우리 여기서 극한을 취해야 되죠.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3b 3n-2 마이너스 7 곱하기 b에 대해서 3n-1항 더하기 2배 곱하기 b에 대한 3n이라고 하는 요 극한값이 0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다 봤으니까 저걸 다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쌤이 여기서 거꾸로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공비가 1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저기 있는 요 녀석은 첫 번째 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녀석이니까 b에는 결국 첫 번째 항이 반복되는 요 패턴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3 an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a1 더하기 2a1이 될 거고 요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1이 될 건데 우리가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음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두 번째를 확인해 보게 되면 공비가 1이 되었을 때 a1이 1보다 작아지게 된다라면 결국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이 반복이 된다라는 게 bn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n-2라는 건 홀수 번째 항인지 짝수 번째 항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게 1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3 곱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그 다음 번째 항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번째 항은 그다음 다시 1로 바꿔야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걸 계산하면 12가 됩니다. 그럼 만일에 맨 앞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곱하기 그 다음에 1이 될 거고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얘들 또한 0이 될 수 없을 테니까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공비라는 녀석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무한대의 세계일 테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결국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방금 적은 이 결과가 그대로 등장하게 된다는 걸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 붙여주면 이 결과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케이스 공비 R이 1보다 커야 되는 건데 그럼 이때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AN 형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저 녀석의 극한값은 3, A, 3N 마이너스 두 번째 항 마이너스 7, A, 3N 마이너스 첫 번째 항 더하기 2배에 대해서 B가 아니고 A에 대한 3N 요 녀석의 값이 얼마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는 거죠. 됐죠? 우리 극한값이 0이라 그랬었으니까 그때 BN이라는 녀석들은 AN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됐죠?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조건 AN 계속 가게 되면 AN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제일 작은 항인 A 3n-2로 한번 묶어 내볼게요. 그러면 앞에는 3이 남을 거고 여기 7에다가 그 다음 번째 항일 테니까 공비 하나를 곱해주면 되겠고 얘는 그 다음 번째 항일 테니까 이 공비 두 번을 곱한 거.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었으니까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0이 되어야 될 테니까 얘를 한번 인수분해 주게 되면 2R-1 그 다음에 R-3은 0이 되면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공비는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었으니까 이 중에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첫 번째 가란 조건에서 공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란 조건을 바라보시게 되면 나라는 녀석에서는 이게서 우리가 아까 체크했다시피 이 녀석은 지금 요 세 개가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9를 했으니까 얘는 등비 중앙이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4, 5, 6번째 항은 저기 있는 이 녀석들은 등비 수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건 여기만 몰려 있든지 여기만 몰려 있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케이스가 아닌 거니까 R1보다 클 때
등비수열이 여기만 몰려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번째랑 4번째랑 5번째 항이 앞쪽에도 결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게 될 테니까 그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게 되게 되면요. 자, 나의 첫 번째 케이스. 자, 요렇게 등비수열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요 경계를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가 6번째 항이고, 여기가 4번째 항, 여기가 5번째 항이 들어져 있다라며. 그럼 요건 마이너스 1에 대한 4승일 테니까 1이 되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A6이 되시면 되죠. 이걸 이제 나라는 식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5의 제곱일 테니까 1이 되시면 되겠고요. 1 곱하기 A6이니까 A6 그 녀석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9 빼기 4분의 9를 한 게 같다. 그러면 여기서 A6이라는 녀석의 값은 얼마 되는 거예요? 4분의 13이에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6번째 항을 확인했는데 그 녀석이 지금 Y꼴 1보다 큰 녀석이거든요. 그럼 5번째 항을 한번 찾아주게 되면 A5라는 녀석을 한번 찾아줄게요. 공비가 아까 3이었었으니까 거꾸로 가면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12분의 13이 되는데 얘도 1보다 크다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왼쪽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 가정은 모순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등비수열이 AN이 이렇게 생겼는데 Y꼴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관계가 나눠지게 됐을 때 B4만 이쪽에 있고 B5랑 B6은 이쪽에 있는 경우, 그럼 B4라는 건 요건 마이너스 1에 대한 4승일 테니까 1이 되고 요거는 A5, A6이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죠. 이걸 아까 있던 나의 식에 집어넣게 되면 A5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A6 빼기 4분의 9 이렇게 성립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건데, 자, 여기 빈칸이 없으니까 쌤이 요 위쪽에 있는 걸 조금 지우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걸 좀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계산 좀 할게요. 자, 저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쌤이 맨 앞에 거를 A5에 대한 제곱으로 보게 되면 A6이라는 녀석은 다른 말로 하면 A5의 공비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3A5가 될 테니 이항시키면 3A5가 되면 될 거고, 플러스 4분의 9는 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양변에다 4를 곱하게 되면 4A5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2A5 더하기 9는 빵이 되시면 되겠고요.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2A5 빼기 3에 대한 제곱은 0이 되어서 A5란 녀석의 값이 얼마? 2분의 3. 확인이 가능하죠. A5가 2분의 3인 거니까 1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3분의 1 곱해주게 되면 A4란 녀석은 2분의 1이 되니까 1보다 작은 것도 확인되니까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A3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3의 녀석은 다시 3분의 1을 곱해주면 6분의 1이 될 거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 90 곱하기 6분의 1을 계산해 주게 되면 정답은 15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